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미국 내 중국인 토지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7개 주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중국인의 미국 내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까지 3분의 2 이상의 주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및 금지법을 제정했거나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주도 포함됐습니다. 뉴스위크는 중국의 미국 내 토지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군사기지 근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양 국가 간의 무역 충돌과 국가안보 우려 등의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일입니다. 미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까지 중국 투자자들은 뉴욕시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미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텍사스 주의회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정부와 연계된 사람들이 텍사스주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플로리다주와 사우스다코다, 노스다코다, 인디애나, 네브라스카, 버지니아, 유타, 아이오와, 웨스트 버지니아, 몬타나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콜 해프너 텍사스 공화당 주 하원 의원은 텍사스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텍사스 주 안보를 리더로 만들 것이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려는 억압적인 정권이 우리의 경제, 공급망, 일상생활, 식량 공급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 통제를 중단시킬 것이며 그들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한 텍사스의 이 법안은 주지사에 전달될 예정이며 그렉 에벗 주지사는 이미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쿠바, 라오스 등 7개국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입국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미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는 입국이 허용되며 이번 조치는 새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위험과 공공안전, 불법 체류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이번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특히 최근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유대인 대상 화염병 테러가 이집트 출신 불법 체류자에 의해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입국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슬림 국가만을 겨냥하지 않고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조치를 내린 점에 주목하며 법적 논란을 피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짜 통계를 거부한 중국 공무원이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농민 탄압과 허위 보고의 문제를 제기했다가 정신병원 강제 입원 위협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 아래서 지방정부 통계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허위 통계 작성과 농민 탄압의 문제를 제기했다가 정신병원 강제 입원 위협까지 받으며 결국 미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장시성 출신의 공무원인 리즈 페이는 법 집행 동료들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통해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농민들에게 무리하게 벌금을 부과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성 강제 징수가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구청장의 노골적인 업무 트집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압박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당국은 관찰 대상으로 지정됐다며 퇴직을 불허했습니다. 결국 그는 2024년 5월 20일 밤 중국판 틱톡에서 생방송을 열고 그간의 부조리를 폭로했습니다. 방송은 2시간 만에 차단됐고 계정도 폐쇄됐습니다. 다음날 그는 공안에 소환돼 과거 발언에 대해 제정신이었냐는 질문을 받았고 정신감정을 빌미로 강제 입원을 협박당한 끝에 허위 자백 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 매월 사상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주 경찰과 영상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루어는 결국 2024년 7월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루어는 미국의 삶에 대해 여기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투표권이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의 존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다고 언급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LA에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반이민 세관 단속국 ICE 폭력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지시하며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병력 2,000명을 LA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지금 당장 군대를 투입해야 하며 이 폭도들이 그냥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위는 ICE의 대규모 단속 이후 지난 6일부터 격화됐으며 트럼프는 LA 상황이 매우 나쁘며 병력을 투입하고 마스크 쓴 사람들은 즉시 체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능한 주지사와 시장이 이 사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게빈 뉴섬 주지사와 캐런 베스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선동가들과 돈을 받고 동원된 트러블 메이커들이 일으킨 시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위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연쇄살인범의 범행이 이어지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한 숲속에서 21세의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13번째 의문사가 발생해 연쇄살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매사추세츠주 밀턴의 한 숲속에서 21세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보스턴에 거주하던 아드리아나 수아조 씨로 확인됐습니다. 노퍼 카운티 마이클 모리시 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밀턴시 센트럴 애비뉴 인근 숲에서 시신이 발견됐으며 현재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신에는 외상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수아조 씨가 왜 그 지역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으며 자매는 마지막 통화가 지난 5월 29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13건의 의문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지역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이어지며 연쇄살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코네티컷 주경찰은 단일 용의자에 의한 범행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 트럭이 사고를 일으키며 적재돼 있던 1,500파운드 무게의 철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철판은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가며 운전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고속도로로 달리던 SUV 차량이 트럭 후미를 들이받아 트럭에 실려있던 1,500파운드짜리 철판이 도로 위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일부 철판은 고속도로 반대편 남쪽 방면 갓길까지 밀려나갔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경찰은 SUV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레이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사고 당시 배우 마크 월버그가 운영하는 기도 앱 헐로우로 로사리오 기도를 듣고 있었으며 이 기도가 사고의 대형 참사를 막아줬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매사추세츠주 교통국은 사고로 아침 출근 시간 내내 차선이 통제됐으며 사고 잔해를 치우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주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테네시주에서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기체가 2동강 났습니다. 다행히 탑승자 전원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테네시주 커피 카운티에서 소형 항공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자 여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내슈빌에서 남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툴러호마 지역입니다. 테네시 고속도로 순찰대는 탑승자는 16명에서 20명 사이로 추정되며 일부는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현장에 구조대가 긴급 투입됐으며 현재 상황은 계속 변동 중이라며 추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순찰대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소형 항공기의 기체가 2동강 난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번 사고는 툴러호마 지역 공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탑승자들의 신원이나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확인되는 대로 정보를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학로 작은 극장에서 출발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미국 공연계의 최고 권위의 토니상 시상식에서 6개 부분의 상을 휩쓰며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뮤지컬 작품상을 포함해 6개 부분을 수상하며 K뮤지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8일 뉴욕 라디오시티 뮤지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뮤지컬 작품상, 극본상, 작사 작곡상, 무대 디자인상, 연출상, 나무주연상 등 주요 부분을 석권하며 올해 토니상 최다 수상작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죽어야 사는 여자 등과 함께 10개의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편곡상, 의상 디자인, 조명 디자인, 음향 디자인 등에서도 후보에 올라 예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지며 벌이는 이야기를 담은 미래의 배경의 창작 뮤지컬입니다. 2016년 대학로 소극장에서 첫 공연을 올린 뒤 영어판으로 제작돼 지난해 11월 뉴욕 맨하튼 벨라스코 극장에서 브로드웨이 무대에 공식 진출했습니다. 국내 초연된 완성작이 그대로 브로드웨이에 올라 토니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사, 작곡상 등 공동 수상한 박천유 작가는 브로드웨이 커뮤니티가 우리를 받아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작품에 대해 한국 인디팝과 미국 재즈, 현대 클래식, 전통적인 브로드웨이 음악을 융합해 하나의 감성적 용광로로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은 국내 창작 뮤지컬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열어준 신호탄이라는 평가입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최근 시카고 남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질산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아쿠아 일리노이스 측은 최근 검사 결과 시카고 남부 유니버시티 파크 지역 수돗물의 질산염 농도가 리터당 11.9mg으로 연방 기준인 10mg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특히 유아들이 질산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잦은 강우와 더불어 봄철 농가에서 비료를 많이 뿌리면서 남부 지역 일부 마을의 수돗물의 질산염 수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도 유니버시티 파크에서는 납성분 수돗물 문제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수질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함께 장기적인 개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